어젯밤부터 영동 지역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 저지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최대 40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동해안 8개 해수욕장에 집합 제한 명령이 시행돼 야간 음주와 취식이 금지됩니다. 삼척 강릉간 구간 개량화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강원도가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중고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거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허가제도나 중개인제도 등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젯밤부터 영동 지역에 100에서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마당이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집주인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흙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폭우로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물이 흘러 들어온 겁니다. 비가 주춤한 사이 물은 빠졌지만 곳곳에 침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냥 순식간에 물이 부르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뭐 한 5분, 10분 사이에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다 차버렸으니까 아주 그냥. 기습적인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이처럼 침수 피해를 본 주택들이 속출했습니다. 한때 집안에 물이 들이닥쳤다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방 곳곳이 진흙으로 뒤덮였고 물건들이 젖지 않도록 급히 옮기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시간은 잘 모르고 갔는데 갑자기 차오르니까 그래서 빗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랑 다 차 빼라고 하고 거의 한 50cm 올라와가지고 2층으로 올리고. 어젯밤부터 영동 지역에는 곳에 따라 200mm 이상, 대부분 지역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빗물이 모이는 저지대는 물에 잠겼습니다. 일부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면서 한때 차량이 고립됐고 안전을 위해 아예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그 물이 막혀서 제대로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펌프로 포 올리고 작년에도 포 올려서 다시 내고 했는데 해마다 하여튼 비만 와서 물만 나가면 무조건 여기 막히는 거야. 오늘 아침 동해안 6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오후 들어 비가 그치거나 약해지면서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내일 낮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비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오늘부터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하면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내 방문객 30만 명 이상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집합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야간에 음주와 취식이 금지됩니다. 동해안 자치단체의 단속반은 관광객이 음식물을 갖고 들어갈 경우 3차례 경고를 하고 이후에도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 수순을 밟아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합니다. 해당 해수욕장은 강릉 경포, 속초, 양양 낙산과 하조대, 삼척과 삼척 맹방, 동해 망산과 추암 등 8곳입니다. 삼척 강릉 구간 개량화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강원도가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삼척 강릉 동해선 구간은 삼척역에서 강릉 안인역 간 49.3km로 낡은 철길을 고속전철로 개량하기 위해서는 1조 2,554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포항 삼척 구간 전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삼척 강릉 구간의 개량도 시급하다 보고 타당성 결과도 0.73으로 높게 나온 만큼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대 정원을 늘려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방안인데요.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강원도 병원협회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누구보다 바쁜 의사 역학조사관. 강원도는 2016년부터 16차례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아직도 뽑힌 사람이 없습니다. 공공의료의 핵심 축인 강원도 5개 의료원도 만성적인 의사 수급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민간 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구의 한 병원은 투석실을 운영할 의사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이거 의사 구하려고 한 달 동안
여기저기 전국을 누빈 것 같은데요. 헤드헌터, 우리나라에 있는 헤드헌터 다 부탁하고요. 강원도 4개 의대에서 해마다 26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남는 의대 졸업생은 13.8%에 그칩니다. 의대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그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대부분 이탈을 하죠.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의사로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의사 면허 취득 이후 대학 소재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강원도 공공의료계는 의료 취약지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강원도에 취약한 지역이 굉장히 많고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2배나 3배 높은 지역이 많은데요. 특히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나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세밀하게 뒷받침되고 같이 배가가 된다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시에 인건비 지원 정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의사가 지역에 계속 남아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수상 레저인들이 중고 동력 레저기구를 거래하는 중에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중고자동차 거래처럼 허가제도나 중개인제도 등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국내 동력 수상 레저 조종 면허 발급 건수는 현재 40만 8천여 건, 수상 레저 사업까지 할 수 있는 1급이 14만여 건, 레저로 즐길 수만 있는 2급은 25만 4천여 건이고 요트 면허는 1만 4천여 건입니다. 하지만 전국에 등록된 동력 수상 레저 기구는 3만여 대로 발급 면허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면허는 있지만 구입 자금 마련이나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소유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면허 소지자들은 새 동력 수상 레저 기구가 비싸다 보니 중고품을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던 것을 국내에 들여오는데 판매업자들은 엔진과 선박을 수리해 판매합니다. 문제는 중고 레저 기구에 관련 정보가 없다 보니 개인 간 거래에서 종종 다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선박업계에서는 동력 수상 레저 기구 거래도 중고차 거래에 준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암암리에 거래되는 개인 간에 거래되는 레저가랑 부작용 차례를 좀 떨어지고 레저 기구가 착잡수로 증가하면서 이건 법적인 제도적인 형태의 룰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된다. 어선은 지난 2017년에야 어선 중개인 제도가 도입됐는데 실효성이 없어 실제는 개인 간 어선 거래가 여전합니다. 낚시어선 같은 경우는 25년 이하, 유도선 같은 건 20년 이하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수상 레저 안전법상에서 아직 정해져 있는 법은 없어요. 거래 관련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당국도 수상 레저 기구 거래의 제도 개선에 공감합니다. 중고 레저 보트에 신뢰할 수 있는 구매 정보를 확인하고 정부 기관의 안전 검사를 강화하는 등 현실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시의장 날치기 선임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제출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 처리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5일 접수된 가처분 신청을 심사한 결과 의장 선거 결과의 집행정지를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맞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선출된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가 통일부로부터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돼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민간단체 후원 형태로 진행됐는데 지난해 10월 통일부의 규정 개정으로
강원도와 서울, 경기 등 10개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대북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만큼 남북 협력 기금으로 인도적 교류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이사회가 옛 동원 탄좌에 탄광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옛 동원 탄좌에 리조트 콘텐츠와 연계한 체험시설과 광부 마을 등을 만드는 내용으로 탄광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탄광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는 2022년 10월까지 모두 561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FC는 내일 저녁 7시 경기도 성남시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0 1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성남과 맞붙습니다. 강원은 올 시즌 3라운드에서 성남과 만나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K리그1이 정규 라운드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강원은 12경기에서 4승 2무 6패를 기록해 승점 14점으로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릉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오늘부터 유료 티켓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강릉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2회 만에 처음으로 유료 티켓 판매에 나서 하루 450명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취임과 동시에 단행한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직무대리로 승진시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